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질병의 시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특히 그렇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답의 실마리를 수면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수면일까요? 수면은 우리 뇌가 하루 동안 축적된 정보를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수면은 해석의 과정이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시간인 것이죠. 먼저 수면 중에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시각적 정보, 청각적 정보, 감정적 경험, 논리적 사고. 이 모든 것들이 뇌 속에 쌓여갑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즉시 의미 있는 형태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며 의문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갑자기 해답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풀리지 않던 문제의 해결책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거나 복잡했던 인간관계의 패턴이 명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 뇌는 해석의 공장이 되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첫째, 정보의 재배열입니다. 낮에 무작정 들어온 정보들을 관련성에 따라 재분류합니다. 서로 연관이 없어 보였던 경험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감정적 의미 부여입니다. 단순한 사실들의 감정적 맥락을 더해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해석합니다. 셋째, 기억의 통합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기존의 지식체계와 연결시켜 더 큰 이해의 틀을 만듭니다. 꿈은 이러한 해석 과정의 가장 흥미로운 산물입니다. 프로이드는 꿈을 무의식의 왕도라고 했지만 현대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꿈은 해석의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우리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들을 조합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연상하고 논리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 직관적으로 연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깨어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해봅시다. 깨어있을 때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는 상사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꿈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해석의 실마리를 얻습니다. 혹시 저 사람의 공격적 행동이 불안감의 표현은 아닐까? 완벽주의적 성향 뒤에 있는 두려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같은 통찰 말이죠. 물론 모든 꿈이 이처럼 직접적인 해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꿈의 상징과 은유를 통해 우리 뇌는 복잡한 현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서 해석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의 뇌를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지적 경직성 증가, 한 가지 관점에 고착되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일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가 강해집니다. 감정 조절 능력, 저와 같은 상황이라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늘어납니다. 중성적인 표정을 화난 표정으로 오인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창의적 연결 능력 감소, 서로 다른 정보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순간이 줄어듭니다. 기억 통합 장애, 새로운 경험을 기존의 지식과 연결시키지 못해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수면 박탈 실험을 해보면 참가자들은 점점 더 편향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애매한 상황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고 극단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와 직결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단순히 잠을 많이 자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이 해석 능력을 좌우합니다. 깊은 수면 딥 슬리프는 기억의 공고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뇌는 하루 동안의 경험들을 장기 기억으로 이전시키면서 각각의 의미를 안정화시킵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경험들이 파편적으로 남아있게 되어 통합적인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REM 수면은 창의적 연결과 감정적 처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꿈이 주로 나타나며 뇌는 서로 다른 기억들을 자유롭게 조합합니다. REM 수면이 충분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흥미롭게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은 대부분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 뇌가 언제 휴식할지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면 전 디지털 디톡스 과도한 정보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뇌가 기존 정보를 정리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완 기법 스트레스로 인한 각성 상태를 진정시켜 뇌가 해석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수면의 해석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문제 인큐베이션 프라블럼 인큐베이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리하게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문제를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내일 아침에 새로운 관점이 떠오르기를 바란다는 의도를 설정합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이 방법을 활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감정적 거리 두기 인간관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일 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룻밤 자고 생각해보자는 속담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3. 꿈일기 활용 꿈의 내용을 기록하고 해석해보는 것은 무의식적 해석 과정을 의식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꿈 자체보다는 꿈을 통해 드러나는 나만의 해석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수면 전 성찰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 10-15분간 하루를 되돌아보며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해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식으로 정리만 하면 됩니다. 개인을 넘어서 사회 차원에서도 수면과 해석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24시간 깨어있는 사회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고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충분한 해석의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SNS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뉴스를 접했을 때 우리는 즉시 좋아요나 화남 같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했을까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시간을 가졌을까요? 만약 우리 사회가 하룻밤 자고 생각하기에 문화를 되찾는다면 어떨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접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시간을 두고 해석할 여유를 갖는다면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문화, 교육 제도, 미디어 환경 등이 모두 즉각적 반응 대신 충분한 해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수면과 해석의 관계에는 몇 가지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설, 가장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가장 깊은 이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역설, 논리적 사고가 정지된 상태에서 가장 창의적인 연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꿈에서의 비논리적 결합이 오히려 새로운 통찰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역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수면은 소극적 휴식이 아니라 적극적 처리 과정입니다. 이러한 역설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때로는 더 열심히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더 나은 해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이 다시 해석 능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 부족으로 인해
다음날 상사의 행동을 더욱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져 또다시 불면을 야기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1. 우선순위 재정립. 오늘 밤 잠을 자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2. 걱정 시간 제한. 잠자리에서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의식적으로 생각을 멈춥니다. 3. 신뢰하는 마음. 자는 동안 내 뇌가 알아서 정리해 줄 것이라고 믿고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수면과 해석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수면 추적 기술. 이미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수면의 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수면 패턴뿐만 아니라 해석 능력의 회복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꿈 분석. AI 뇌파를 분석해 꿈의 내용을 해석하고 개인의 무의식적 해석 패턴을 파악하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학습. 수면 중에 특정 정보를 제공해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수면의 본질적 기능인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질병의 시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수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하루 동안 수집한 수많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과정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리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룻밤 자고 생각해보자는 여유가 가장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수면은 질 좋은 해석을 낳고 질 좋은 해석은 질 좋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뇌가 하루의 경험들을 어떻게 재해석할지 기대하며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잠이 곧 치유이고 꿈이 곧 해답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다음 시간에는 깨어있음과 잠듦의 경계에서 찾는 통찰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명상, 반잠반깨 상태, 그리고 의식의 변화된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관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